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저는 양용석입니다. 지난 방학 동안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가졌기를 바라고요. 저도 방학 동안 무척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사람, 교수가 돼서 무척 기쁩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12주, 한 13주 정도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이지만 직접 얼굴은 가서 만나서 보질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상으로라도 저희가 좋은 교제와 또 가르침과 배움의 그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제가 노인 상담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교재는 여러분 이미 정보를 받으셨겠지만 노인 상담 2호선 저 학지사 그리고 제2판입니다. 제가 이 책으로 몇 년 전에 한번 그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척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책의 내용이 좋았고 흡족했고 가르치는 저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종종 이 책을 읽으시고 준비하시고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많은 가르침 그리고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제1장 노인과 노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밑줄을 많이 쳤거든요. 밑줄 친 것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이 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은 17페이지에서 노인에 대해서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노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늙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전적인 정의만으로 노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노인의 본질에 대한 통찰 및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전통적, 일반적 이해와 더불어 현재 상황의 검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인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따른 차이와 특성들 역시 노인 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노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 및 통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의 개념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그 18페이지에서 그 국제노년학회가 규정한 노인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의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는데 결함이 있는 자. 두 번째, 자기 통합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자. 세 번째, 생물학적 기관 및 조직 기능상
감퇴 시기에 있는 자. 네 번째, 인체 조직 및 기능 저장 소모로 적응력이 감퇴되는 시기에 있는 자. 여기에서 보면 1951년 국제노년학회에서 규정된 개념들은 사회적 역할과 생물학적 쇠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웃보다 구체적으로 생리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 개념을 포함한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의학 발달과 노인 인구 증가 및 건강 상태의 증진,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개념은 점차 결손과 감퇴의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여러분이 아까 1951년에 국제노년학회가 규정한 그 노인의 개념을 보시면 노인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하고 결손이 있고 감퇴하고 등등 부정적인 그 묘사로 노인을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 저자가 얘기하듯이 차후에 1951년 이후에는 좀 더 그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그 노인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자각 연령에 따른 노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노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본인이 자각하기에 따라서 본인이 정말 노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아니 심리적인 건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노인 층에 속하는 연령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노인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자각 연령에 따른 노인의 개념 정의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자각 노성, 즉 스스로 느끼는 노령화 정도에 대해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에서 64세에 스스로 느끼는 노령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환갑이라는 일종의 통과 의례가 한 개인의 자각 노성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책에서 20페이지에 보면 역연령에 따른 노인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역연령에 따른 노인 개념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대개 달력상의 계산으로 60세 혹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뉴가르텐이라고 하는 학자는 미국 노인을 생물학적 연령과 사회적 건강의 특징에 기초하여 연령별로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뉴가르텐이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그 노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령 노인, 고령 노인, 그 다음에 초고령 노인입니다. 초령 노인은 연령이 대략 55세에서 64세, 고령 노인은 65세에서 74세, 초고령 노인은 75세에서 85세, 이렇게 노인을 연령에 따라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그 연령대에 속한 그 특징에 대해서 이 그 학자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온라인상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궁금하시면 책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적 규정에 의한 그 노인에 대한 그 개념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만 60세를 회감년으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1997년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역할 이론에 통한 역할 혼미 차원의 역점을 두거나 활동 이론이나 분리 이론에 나타나는 소외 혹은 관계 유형의 전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윤진이라고 하는 학자는 노인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생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노화 과정에 있는 남녀로, 즉 인생 주기에 따른 과정적인 면에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서병숙이라고 한 학자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란 노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노쇠와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의존적이 되며 이를 사회 문화적으로 효라는 개념으로 보장하여 연장자로서 권위를 갖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노인을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집중하여 정의한 바가 있고요. 한편 박상훈이라고 하는 학자는 노인이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특성이 나타나 노년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며 노인을 퇴화와 기능 약화의 측면에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위의 정의들에서 보듯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또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노인에 대한 규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그 노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노인이란 신체적 기능의 쇠퇴와 사회적 기능의 약화 및 상실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사회적, 가정적 역할의 상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으며 그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페이지 22페이지 가게 되면 이 저자는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 말하기를 노화는 모든 생물에게 일어나는 변화 과정이다. 인간은 늙어가기 마련이며 생체 조직이나 세포, 기관 등 생체 전반에서 쇠퇴나 무기력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늙어가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노화 또는 노화 현상이라고 말한다. 특히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생애적 발달 심리학과 노년 심리학은 인생 주기에 따른 변화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사람은 대부분 인생 주기를 공통적으로 겪게 된다. 즉 연령에 따라 초, 중, 고교 및 대학 교육, 결혼, 출산, 부모 사망, 취업과 퇴직, 환갑, 칠순, 배우자 사망 등 본인과 관련된 사건들을 경험한다. 신체적 생리적 성장과 심리적 사회적 변화 및 발달이 인생 주기 진행표에 맞게 진행될 때 우리는 이를 적절한 시기라고 말한다. 즉 노화란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개인의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기능의 변화, 즉 적절한 시기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화는 개인의 적응 과정이다. 그러면서 노인의 그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노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활습관 등 유기체가 존재하는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유전적 요인, 즉 생명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을 말한다. 또한 노화의 촉진과 지연에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부정적 심리적 요인으로는 좌절감, 실망, 감정 표현 능력의 부족,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느낌, 혼자 사는 것, 외로움, 믿을 만한 친구가 없는 것, 규칙적인 일과 혹은 일거리가 없는 것, 직업에 대한 불만, 과중한 경제적 부담, 채무, 지나친 근심, 과거에 대한 그 회환, 과민함, 분노하는 성격 혹은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성격 등이 있다. 그리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 직업에 대한 만족감, 개인적인 행복감, 원만한 성격, 만족스러운 성생활, 절친한 친구 관계 유지 능력,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일, 삶을 만끽한다는 느낌, 즐거운 여가 시간, 만족스러운 취미 생활,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경제적 안정감, 현실적 고통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노아 이론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이론은 사람이 늙는 원인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말한다. 노아 이론은 크게 생물학적인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문화적, 환경적 차원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 생물학적 차원의 노아 이론. 생물학적 차원의 노아 이론에서는 신체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노아를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현상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생물학적 차원의 그 노아 이론에서 첫 번째 분자 수준의 노아 이론, 그 중에서도 그 유전자 이론이 있답니다. 우선적으로 유전자 이론은 살아서 활동하는 유기체 내에 있는 어떤 해로운 유전자가 노년에 이르러 활성화되면서 유기체의 생존이 불가능해진다는 견해다. 이 이론에는 두 가지 주장이 경쟁한다. 즉 한편의 학자들은 인간의 젊음과 생산, 성장과 성숙을 촉진시키는 유전자와 이런 구조를 파괴시키는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편의 학자들은 하나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하나의 유전자가 초기에는 생산과 활동의 측면에서 작용하고 중년기 이후에는 쇠퇴의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이중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생산기에는 정상 생산 주기를 촉진시키지만 폐경기에 이르러 에스트로겐 수준이 감퇴되면 도리어 고혈압 위험도가 증가된다. 두 번째 유전변이 이론. 유전변이 이론도 노화 과정이 유전자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다. 즉 비정상적인 세포나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가 예상치 못한 노화를 유발시키고 결국 세포의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이론. 프로그램 이론은 이른바 생체시계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노화 과정이 이미 우리 몸속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의 특수한 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큰 제목으로 두 번째 세포 수준의 노화 이론. 세포 수준의 노화 이론은 세포의 구성과 상태의 변화가 노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으로 산화기 이론, 교차 연결 이론, 마모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첫 번째 산화기 이론. 산화기 이론은 산화기라는 고도로 불안정한 세포 구성 물질의 증가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노화가 초래된다는 견해다. 사람은 인생 과정에서 대사를 위해 끊임없이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때 산화로 발생하는 물질이 끊임없이 체내에 축적되면 도리어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포는 노화되어 죽게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산화기의 생산을 억제하고 복구하는 과정보다 산화기의 축적이 더 빨리 일어나면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교차 연결 이론. 교차 연결 이론은 결체 조직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분자 사이에 연결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견해다. 나이가 들면 세포 내외 구조에서 노화된 콜라겐의 교차 연결이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 마모 이론. 마모 이론은 인간의 몸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즉 우리의 몸의 어떤 부위가 닳게 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는 견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그 제목으로 기관계통의 수준의 이론이 있는데요. 기관계통 수준의 이론은 체내 내 분비계나 면역계의 기능 변화를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경 내 분비 조절 이론이 있는데요. 신경 내 분비 조절 이론은 노화가 초기 태내 수정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경과 호르몬의 특정한 신호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화는 체내에 있는 신경과 호르몬에 대한 조절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경과 호르몬 조절 활동이 균형을 잃거나 둔화 혹은 손상되면 신경 기능과 근육 기능 및 내분비 기능에 영향을 미쳐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면역 이론. 면역 이론은 일명 자가 면역 이론이라고 한다. 이 이론에서는 노화를 면역계의 기능 변화로 본다. 따라서 면역계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킨다면 노화는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주는 이론이 있지만, 크게 또 두 번째로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그 노화 이론이 있습니다. 노화의 그 심리적 차원에 대한 연구는 노년기의 행동, 즉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지능, 동기, 정서, 성격, 태도, 정신운동,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첫 번째로 분리이론 혹은 유리이론은 노인들이 왜 사회 중심권에서 이탈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인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사이에 상호작용이 점차 감소된다. 분리이론가들은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노인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점차 사회에서 분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도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사회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활동이론은 분리이론과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노년은 중년기의 연장이다. 따라서 활동이론가들은 노인들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당연하게 본다. 이 주장은 노년기의 생애 만족감은 사회적 활동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은 성공적인 노화의 필수적인 사항이다. 세 번째, 지속성 이론은 노인의 기본적인 성격, 성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의 성격은 젊을 때의 성향이 지속된 것이지 변화한 것이 아니다. 이 이론의 세 가지 기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동안 남녀 모두에게 일관성있게 유지된다. 두 번째, 성격은 역할 활동과 기여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성격은 역할 활동과 관계없이 인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론에서는 성격을 역할 활동과 생애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노인들은 노년기가 되어도 생활 적응을 위해 과거에 수행해왔던 개인적 적응 행위와 대인관계에서의 적응 행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노년기라고 해서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노년기에는 옛날 방식과 새로운 환경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 갈등에서 이전의 방식을 억제하면 마치 성격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네 번째, 사회교환 이론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상호작용에서 이득을 얻는 한 교환 활동이 지속된다고 말한다. 반면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이 노인이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환 활동 역시 감소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노인이 되면 개인적 건강, 사회적 대인관계, 경제적 수입 등 권력의 원천이 줄어들어 사회와 노인 사이의 교환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므로 노인의 사회 내 상호작용은 감소하거나 단절된다. 다섯 번째, 성장 발달 이론은 노년기 이전의 발달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 완수 수준이 노화 과정의 예측 인자가 된다는 견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각 발달 단계를 지내면서 성공적인 적응 전략을 개발하여 이제까지의 생애에서 성장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노인은 노년기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인생 주기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발달 이론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명의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인생 주기를 가지고 노년을 설명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이 책에서는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자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공자는 노노 위정제의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는 우뚝 섰으며 40살에는 미혹됨이 없었고 50살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살에는 귀가 순해졌고 70살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두 번째는 그 탈무드에 나타나는 인생 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그 유대인의 그 지혜서이죠. 5세, 5세죠. 성경을 읽을 나이 10세, 미시나 구약 성경 해석본입니다. 를 익힐 나이 13세, 계명을 익힐 나이 15세, 추상적 토론을 할 나이 18세, 홀레단에 어울릴 나이 20세, 생계를 꾸릴 나이 30세, 힘이 절정에 달하는 나이 40세, 이해를 할 나이 50세, 상담을 해줄 나이 60세, 연장자가 될 나이 70세, 흰머리가 날 나이 80세, 고령의 새로운 힘을 얻을 나이 90세,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구부러질 나이 100세,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것처럼 될 나이.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그 학자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로버트 버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버틀러는 노인 차별주의, 에이지이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노인 차별주의란 노인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노년에 대해 젊은 성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젊은 성인의 50%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건강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65세에서 74세의 75%가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젊은 성인의 65%가 외로움이 노인에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지 노인의 13%만이 실제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학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지 베일런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들이 노인이 되기까지를 추적 조사해서 65세 이상의 정서적 건강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 시절 동안 형제 자매 간의 친밀감은 정서적 안녕과 연관된다. 또한 부모님의 죽음이나 이혼과 같은 충격적인 초기 경험이 노인에 대한 개인적 부적응과 무관하며 성인 초기의 현실적 사고 방식과 신뢰감은 65세 이상에서 느껴지는 행복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화에 대한 적응도 성인기를 통해서 사용된 방어 기전에 달려 있으며 가장 건강한 또한 가장 성숙한 방어는 억압, 현실성 있는 예상, 이타주의, 유머 등이다. 베일런트에 의하면 성숙한 방어는 심리 및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에게 발견되는 정상적인 적응 기전이다. 억압은 충동 또는 갈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의식적 결정이다. 또한 이타주의는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성숙성과 관련되며 노년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머는 비켜서서 관찰하고 사건과 삶의 부조와 부일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즐거운 표현과 재치 있는 농담을 통해 표현된다. 페이지 40페이지에서 이 저자는 노년기의 역할 상실과 여가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노년기는 대개 상실의 시기로 인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노화 연구의 관심은 건강한 노화, 성공적인 노화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건강한 노화라는 차원은 정상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실제로 노인들 대다수가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노화의 적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은 다양한 상실을 경험한다. 역할 상실을 포함하여 노년기의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감각적, 신체적 상실, 은퇴에 따른 직업 상실,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가정의 상실, 개인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의 상실 등 그 차원이 다양하다. 대개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상실이다. 개인이 생각하는 상실의 의미나 상실에 따른 영향력은 노인이 노년기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을 결정한다.
한편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많은 여가 시간을 노년기에 가지게 된다. 은퇴와 더불어 자유로운 시간이 늘게 되면서 노년기에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 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소속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인들은 여가 생활과 성격 유형이 일치될수록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가정 밖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체 여가 시간 6시간 46분 중 주로 TV 보기 3시간 27분, 교제 활동 57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47분, 종교 활동 22분, 신문 잡지 책 읽기 10분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보기 등은 국가별로 평균 3시간 내외였으며 고령자의 주된 여가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활동은 우리나라가 22분으로 가장 높았다. 신문, 잡지, 책 읽기와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시간은 한국, 스페인이 각각 10분에서 20분, 1시간 내외인데 비하여 영국, 미국, 네덜란드가 각각 1시간과 20분 내외로 나타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종교 활동과 교제 활동, 남성은 TV 보기와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을 많이 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 사정이 좋고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 환경 측면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친족이 있거나 이웃에 노인이 많거나 노인 복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개인이 추구하는 생활 목표가 다양하고 많을수록 여가 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교육 수준이 중졸 이상인 경우 경제적 수준에 대한 자각이 높을수록 소일거리를 많이 할수록 사교 활동이 많을수록 여가 활동에 만족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노인들의 그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성 노인들의 문제. 사람들은 대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울해지고 고독함을 느끼고 성에 대해 무감각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여성 노인들의 우울감은 나이가 들면서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여성 노인들은 젊은 시절보다 노년기가 더 낫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유지되거나 강한 성적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모든 개인적 관심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혹은 과거의 심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 노년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 삶에 대한 통전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삶은 부적절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절망감이나 실패감, 위축감, 좌절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친밀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 이미지.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오고 체중이 늘면서 다소 뚱뚱해지는 경향이 있다. 폐경 경험은 여성들에게 거의 평생 동안 있어왔던 다소 불편한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생산량의 종결과 노화 확인이라는 점에서 상실감을 주기도 한다. 폐경 이후 여성들은 허리가 굵어지고 엉덩이가 커지며 흰머리가 점차 늘어난다.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성들은 류머티스성 관절염, 요실금, 골다공증 등의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과 약물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성적 욕망. 여성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노년기 성생활 빈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노화에 따라 성생활도 줄어들거나 성적 능력이 저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한 노년기에도 성생활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들은 여전히 성적 만족이나 관심을 중요하게 여긴다. 늘어난 노년기와 호전된 건강 상태, 약물의 도움을 통해 최근 노년기 부부의 성에 대한 관심과 성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수축되며 윤활 작용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경 이후의 여성들도 여전히 성적인 기쁨이나 오르가즘을 얻을 수 있으며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유지할 경우 80대에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 친밀감. 여성들은 노년기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친밀감의 변화를 경험한다. 젊은 시절에는 배우자와 로맨틱하고 성적인 관계가 가정을 형성하는 데 중심이 된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남편보다는 주로 가족들과 친구들을
친밀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인해 상담의 장을 찾기도 한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노인들은 외롭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 않으며 가족이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만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보다 생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젊은 시절부터 유기감이나 고독감을 느꼈던 이들이다. 이제는 남성 노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역할 상실 첫 번째, 남성 노인들의 역할 상실은 개인적,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여러 부분으로부터 물러남을 의미한다. 청년기와 중년기를 거치면서 일과 권력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남성들은 노년기가 되면서 은퇴를 통해 일과 권력의 상실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실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남성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적응의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역할 상실에 대한 적응, 여가 시간, 통제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노년기를 보다 보람있고 자신있게 지내게 되며 통합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성적 욕망 두 번째, 남성들은 생리학적으로 20대의 성적 능력이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20대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생산이 점차 줄어든다. 따라서 남성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성교로부터 생리적인 만족을 얻기보다는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성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일단 발기불능 상태에 도달하면 성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발기불능은 신체 노화와 더불어 오는 노인 성질환, 곧 고혈압, 동맥경화, 전립선비대, 우울증과 더불어 남성 노인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발기불능일지라도 자신이 건재하다는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성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여성 배우자가 노화에 따라 성적 욕구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내와의 관계. 은퇴로 인해 남성들이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자녀의 출가 및 분가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여성 배우자가 남성 노인의 노년기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노년기 배우자와의 관계는 자기의 통합감이나 자기 평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남성들은 가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노년기의 많은 여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은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남성들의 우울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부간 의사소통 형태와 대처 방식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배우자와의 갈등 수준이 높거나 부부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심리적 복지 수준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남성 노인들에게 아내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노년기에 부부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노년기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기 통합감에 다가가게 된다. 한편 부부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지속되거나 부부관계 적응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증가하거나 삶에 무력감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마쳤는데요. 개론적인 수준에서 노인, 노화, 그리고 노년을 어떻게 인생 주기에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 상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하게 다뤄 나갈 건데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온라인상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고요. 또 집단 토론을 통해서 그룹 간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하고 건설적인 내용들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바이.